그 아시죠?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 정의를 보면 그 마켓을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을 어떻게 그 창조를 하고 유지를 하고 관리할 거냐 이런 얘기고요. 유튜브의 정의를 보면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가장 기본적인 거죠. 왜 유튜브 마케팅을 하지? 그리고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육하 원칙을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동영상 콘텐츠 공유와 관련된 고객을 자산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을 자기의 자산화해서 그분들과 함께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시니어 라이프를 얘기를 하니까 그 누구나 이런 게 있죠. 라이프 스테이지가 있죠. 태어나서 뭐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은퇴를 하고 이런 것.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고객 한 명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그 단계에 있는 거죠. 오늘 노감사님 이제 그 형제분들 만나러 가는 그런 단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라이프 이벤트가 있죠. 뭐 결혼기념일, 아이들이 태어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거기다가 또 월로 보면은 시즈널 이벤트가 있어서 그 부모님 어버이날도 있고요. 어린이날도 있고 이런 그 시즈널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또 주나 월이나 뭐 이어리로 보면은 또 그때그때마다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벤트를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뭔가 자기에게 의미 있는 거를 찾는 과정인 거죠. 그런 흐름 속에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에이징 때문에. 저처럼 뭐 젊은 사람들 일단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코로나 때 겪었겠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활동 범위의 한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경험 많이 하시겠지만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면은 뭐 차로 한 30분 이내 거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선생님들 완전 예외고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는 그 바운더리를 보면은 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동네 한 30분 이내 그리고 시간의 개념도 보면은 대부분 여가라는 것 자체도 뭐 TV 시청이나 이렇게 소극적인 것부터 해서 뭐 하루에 점심 누구 한 명 만나고 이렇게 계속 좁아지면서 자신의 그 시간과 공간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유튜브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시계라고 할 수 있고 또 적게 보면은 미디어, TV 보는 것을 대체하는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결국 마켓에서 뭔가를 수익을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 하나하나가 현금 흐름의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뭐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필수재를 쓸 때 드는 돈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거 비용은 누구도 뭐 빠져나갈 수 없는 비용이고 음식을 먹는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필수재라는 게 있고요. 여력이 되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은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뭐 차도 사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일반적인 마케팅 분석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마케팅과 유튜브가 믹스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뭘 구매한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돼요. 뭔가를 내가 저 브랜드 들어봤어. 앞에서 이제 김 대표님도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들어봤어. 어웨어니스라고 하는데 들어봤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구매하는 그 세트에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회상을 해야 합니다. 리콜.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이 이거였지라고 스타벅스였지라고 떠올리는 단계까지 돼야 사람은 구매하는 그 세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시공간 동선에서 이거 사봐야지 하는 거를 첫 번째 구매 시도라고 하고요. 그 산 다음에는 무조건 이탈 곡선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탈하게 되는데 이때 이탈하는 가장 큰 원인은 품질에 대한 겁니다. 써보니까 뭐 품질이 안 좋았어라는 거고요.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하게 되는데 유지할 때마다 앞에서 본 감동이나 고객 관리라는 게 들어가고 거기서 만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한 사람의 고객 자산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고객 자산을 추천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구매 시도까지 와서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금융권에서 마케팅, 텔레마케팅 할 때
한번 뭔가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 가격은요. 그리고 나서 안 샀어요. 그 가격은 처음에 하는 것보다 가격을 한 5배에서 10배 돈을 더 줘요. 그리고 뭘 샀던 사람을 또 하는 사람은 뭐 20배 정도 더 주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구매할 때 한번 뭘 이력이 남긴 사람들의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은 게 있고, 어려운 말로 뭐 윈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이탈한 사람을 다시 자기의 고객으로 만드는 이 마케팅도 일반 마케팅 대비 5배에서 10배 정도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을 자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옆에 7개는 제가 시니어 마케팅을 하니까 그 마케팅의 7원칙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삶의 여정의 맥락을 이해해라. 그리고 노화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골목을 지켜라. 그리고 4차원 온오프 시공간 동선을 활용하고 그 사람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찾아내서 결국 마케팅 해자,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쌓고 그 사람의 현금 여력별 제한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하려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또는 요새 애자일이라고 하는 신속하게 뭐 치고 빠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이미지화해서 보면은 컨텐츠 기반 커머스라는 것이 이제 결국 유튜브에서 일어날 수익 모델이겠죠. 컨텐츠를 보는 것을 가지고 광고 수익도 발생하고요. 이것도 커머스일 수 있고, 컨텐츠를 가지고 제휴나 뭐 교육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컨텐츠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구매 시도까지 가게 하는 거를 컨텐츠 기반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인지, 회상, 구매 시도, 이탈, 유지, 추천까지 과정을 빨리 갈 수 있고, 이 상태에서 고객 경험을 동행하게 하는 게 결국은 신뢰 마케팅이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마케팅 해자가 생기고 거기서 추천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마케팅의 이제 그 기본 외에, 그럼 유튜브 마케팅에서 제가 6가지 그 육하 원칙을 얘기했지만 그중에 그냥 핵심적인 하우만 말씀을 드리면 3가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지회상 구매 시도까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욕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욕구 해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창에다가 어떤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찾고 있는 욕구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시니어를 넣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그래서 시니어 라이프라고 하면 좀 줄어들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해버리면 저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지 이탈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기 30초 안에 구글에서 제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초기 30초에 다 떠나져 나가버려요. 그때 뭐 목차를 얘기하거나 재미없는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한 번 듣고 괜찮네 괜찮네 하고 시청 지속이 돼야 여기에 구글에서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지 이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그 커브가 있잖아요. 뭐든지 초기에 들어와서 이건 굉장히 퇴직자가 겪은 코로나 시대 후기인데 굉장히 커브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은 초기에 그냥 다 이탈해 버리고 뒷도 나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높여갈 것이냐가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추천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촘촘한 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케팅 하면은 필립 코틀러를 꼽는데, 이분이 그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책을 뭐 한 20년 전에 냈어요. 근데 그때 책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는데 지금 이미 13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선점을 해서 플랫폼으로 만든 거예요, 책을. 그래서 마켓 5.0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책 장사라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그렇지 않고 이분은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굉장히 빼곡하게 체계적으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계속 업로드를 지속해서 소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의 그 동선 속에서 점유율을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으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뭐 이런 거 이론을 알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을 실행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일개 개인이고 뭐 조그만 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는데 뭐 투자, 장비 이런 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사임당처럼 뭐 200만 넘는 사람도 최근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하는데, 그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15초짜리 이렇게 하는 것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하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장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제작 소요 시간이 최적화돼야 되는데 아시는 지인들 보면 하나 찍고 편집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데 그래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시간 안에 간단하게 하는. 그래서 요새 그 신사임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예 편집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생으로 나가거든요. 라이브 한 거를 뭐 자르지도 않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썸네일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가 가능해야죠. 뭐든지 내가 통제가 가능한 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글의 로직을 이해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보면 이게 제가 3년 동안 한 유튜브 관계인데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컨텐츠가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구글이 도와줘야 되는데 딱 4번 도와줬어요. 그때 그냥 그 고객이 늘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구글의 로직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 완소스 멀티 유스를 얘기하는데 하나를 만들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다양하게 책도 내고 그다음에 영상도 만들고 뭐 PPT 자료도 활용하고 이런 것들로서 지속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만들어야 그것이 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에 그 기술적인 걸 얘기를 하면 썸네일과 제목이 다고요. 한 8, 90%, 그다음에 초기 30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자신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을 끌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장기 브랜딩 자기 거로 가져갈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가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되는 것을 유튜브 마케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